인간 투석기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스로인 하나로 팀에 큰 도움이 되면서 프리미어리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러일으킨 로리 델랍의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델랍이 스로인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 전까지는 다소 경험이 부족하고 인지도가 거의 없는 선수였는데요. 잉글랜드 하부리그 칼라일 유나이티드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며 10대에 본격적으로 1군 무대에서 활약한 델랍은 그의 팀이 3부 리그 타이틀을 위한 싸움에 참여하여 어린 나이부터 성인 무대 경험을 쌓아나기 시작했죠. 이후 더비로 이적하여 프리미어리그를 경험하였고 리버풀, 첼시, 맨유 등을 상대로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죠. 델랍하면 스토크가 떠오르지만 더비 역시 그의 커리어의 큰 부분을 담당했는데요. 계속해서 출전 시간을 늘려나가며 99-00 시즌에는 리그에서만 34경기에 출전하여 8골이나 뽑아내면서 더비에서 핵심 선수로 거듭나게 되었죠. 그렇게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더비에서 100경기 넘게 출전한 델랍은 나날이 주가가 오르는 상황이었고 여러 팀들의 관심을 받은 선수였으나 2001년 여름 400만 파운드로 클럽 레코드를 세우면서 사우스햄튼이 델랍을 손에 넣게 됩니다. 사우스햄튼으로 이적한 이후에도 델랍은 묵묵히 활약하였고 더비 시절에 비해 득점력이 감소했으나 기복 없이 꾸준한 활약을 보여준 선수였죠. 델랍은 팀의 FA컵 준우승을 견인하기도 하고 사우스햄튼이 UEFA컵 진출권을 획득하면서 03-04 시즌 첫 유럽 무대 경험도 하며 사우스햄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나가는데요. 그러다 2004년 3월 리그 30라운드 토트넘전에서 지금도 회자되는 바이시클킥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약 2년간의 득점 가뭄을 해소하는 것이었기에 본인에게도 의미가 매우 큰 득점이었죠. 하지만 팀의 강등을 막아낼 수는 없었고 델랍은 믹 메카시 감독의 선택을 받아 썬덜랜드로 이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 악재를 만나게 되는데 경기 중에 팀 동료와 머리끼리 부딪힌 이후 계속해서 부상에 시달려야 했는데요. 부상 이후에도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지 못했고 또다시 팀의 강등을 막지 못한 델랍은 강등 이후 썬덜랜드에는 로이킨 감독이 부임하면서 새 감독으로 입지가 좁아지게 되었고 결국 스토크시티로 임대행을 택하게 되는데 이때가 델랍과 스토크의 첫 만남이었죠. 하지만 스토크로 임대온 델랍은 두 번째 경기에서 거친 태클로 인해 다리가 부러지면서 한 시즌을 거의 통째로 날려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니 플리스 감독은 델랍에게 완전 계약을 제의했으며 이는 델랍이 플리스 감독과 스토크에게 더 큰 애정을 갖는 계기가 되었죠. 부상에서 돌아온 델랍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축구계를 뒤흔들기 시작하는데요. 당시 델랍이 속해 있던 스토크시티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비교적 약체팀에 속해 있었고 다른 팀들이 티키타카를 구사하고 있을 때 다소 과격하고 난폭한 축구를 보여준 팀이었는데요. 매 경기 상대 선수에게 위험한 태클을 시도하고 카드를 밥 먹듯이 받았던 팀이었을 정도로 다른 팀들과 완전히 다른 스타일을 보여주던 와중에 스토크시티에는 또 하나의 무기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 무기가 바로 델랍의 롱스로우였죠. 델랍은 어릴 때 창던지기 선수를 했던 경험이 있기에 그의 어깨는 40m 이상의 초장거리 스로인이 가능했고 특히 홈구장에서 스로인만으로 8개의 세트피스 골을 만들어내는데요. 롱스로인으로 세트피스를 만드는 경우는 가끔 있었지만 델랍의 경우는 거의 프리킥으로나 가능할 거리에서 스로인만으로 세트피스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일반적인 스로인이 포물선을 그린다면 델랍의 스로인은 거의 직선에 가까운 궤도로 날아가며 손으로 던지는 만큼 정확도도 매우 높았죠. 가장 큰 장점인 스로인의 오프사이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인데 아무래도 중하위권 팀인 스토크에게는 인플레이 공격 옵션이 부족했다 보니 델랍의 엄청난 롱스로인 능력은 가장 확실하게 점수를 뽑을 수 있는 공격 루트가 되었죠. 이렇게 워낙 스로인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 헐시티의 보아즈 마이일 골키퍼는 스토크시티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장면은 아직까지 회자가 될 정도인데요. 보통 골키퍼라면 다급할 때 공을 옆으로 차내지만 뒤로 차내서 코너킥을 준 것이었죠. 그만큼 델랍의 초장거리 스로인이 웬만한 PL 탑티어 윙어들의 크로스나 코너킥 못지않게 엄청나게 위협적인 공격 옵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초장거리 스로인 하나만으로 게임을 터트린 적도 많은데 특히 벵거의 아스날이 많이 당했는데요. 스로인 하나만으로 아스날을 2대1로 이긴 적이 있었고 다음 시즌의 칼링컵 경기에서 아스날은 똑같이 스로인으로 발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렇게 스토크는 델랍과 함께 승승장구했고 시즌 내내 꾸준한 활약을 보여준 델랍은 스토크가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활약한 이후 반즐리로 임대를 떠났고 이후 버튼으로 이적했으나 부상을 이기지 못하고 2013년 12월에 현역에서 은퇴를 발표합니다. 델랍은 보통 선수들과 다르게 축구공을 훨씬 멀리 집어던지는 선수였기에 어깨가 탈구되거나 허리 부상이 많은 편이었죠. 그리고 그의 초장거리 롱스로인을 본 축구팀들은 이후 두 줄 수비와 롱볼 축구의 헤더 대결로 강팀을 상대함에 있어 스로인이 매우 유용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스쿼드에서 선수 한 명쯤 지목하여 장거리 스로인 맹훈련을 시키는 경우가 늘기도 했죠. 그 때문에 전력상으로 떨어지는 약팀들은
강팀에게 맞서는 필살기로 결정적인 순간에서 스로인이 빛을 발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약팀들이 강팀과 맞서며 우당탕탕 상황을 만들어 동네 축구 같은 개싸움을 연출하기에는 코너킥이나 프리킥보다도 더 유용하다는 평이었죠. 기본적으로는 무난한 능력을 지닌 미드필더였으나 무엇보다도 빛났던 롱스로인 능력으로 상대 진영을 헤집어 놓은 로리 델랍. 프리미어리그 역사에서 롱스로인이 가능한 선수는 있었지만 그처럼 포물선이 아닌 직선마냥 던진 선수는 없었는데, 여러분들은 로리 델랍 선수에 대해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지금까지 에띵이었습니다.